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27일입니다.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5년 도대체 업적이 뭘까요? 지금 그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가 문재인 5년 업적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조선일보에 그 칼럼이 나왔는데요. 아주 문재인 5년 업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이 글을 함께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이 추석 연휴 덕분에 많은 이하고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미에 끝을 처음 말을 튼 이 강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처럼 만나가지고 많은 대화가 오갔지만 누구도 문재인을 언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서.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의 말입니다. 문 대통령의 유엔 방문을 두고 누군가가 BTS 인기에 숟가락 얹었다고 한마디는 했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터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한편으로는 짜증스러움과 답답함,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시간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교차하는 듯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 강 교수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5년 동안 무엇 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필자가 상징적이라고 할 만한 무엇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른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딱 몇 가지가 있었는데, 조국이란 단어, 조국. 그 다음에 분열, 부동산, 적폐청산, 코로나, 뭐 이런 정도가 떠올랐다는 거죠. 조국, 분열. 조국 아시죠? 조국. 나라라는 조국이 아니고 사람 조국 말입니다. 민정수석에 했던, 또 서울대학교 교수를 했던 그 조국 말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조국, 분열, 쪼개지는 것, 부동산, 적폐청산, 코로나, 이거밖에 안 떠올랐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둔 어젠다는 정말 없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궁금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 이후에 단임 대통령도 제각기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성과를 다 남겼다는 겁니다. 다 남겼죠. 이승만, 나라를 건국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한 이승만, 기억이 안 될 수가 없죠. 박정희, 왜 기억이 안 됩니까? 산업화, 대한민국을 보릿고개에서 탈출시켜서 기아선상에 있는 국민들을 최대의 성장 강국으로 만든, 토대를 만든 산업화의 박정희.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단임 대통령도 제각기 대표적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김대중 무엇, 또 노무현 무엇, 김영삼 무엇 등등 대표적이라 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남겼지만, 이 문재인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화 이후에 단임 대통령도 제각기 다 표현을 했는데, 뭐 북방정책이라든가 군의 탈정치화라든가 무슨 햇볕 정책이니 탈권이니 무슨 상징적인 게 다 하나씩 있죠. 녹색성장이라든가 각각 노태우부터 이명박까지 각 대통령을 상징하는 업적이 있는데, 이들과 대조적으로 임기 마무리 시점인데 문 대통령의 대표 업적이 안 떠오른다 이겁니다. 이건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의 말입니다. 여러 면에서 지난 5년은 특별한 시기였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정을 딱 장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했고, 필요한 곳에서 대통령 모습이 잘 안 보였다. 필요할 때는 대통령 모습이 안 보였다는 게 이 강원택 교수의 눈에 비춰졌다는 거죠. 국무회의보다 청와대 비서들과 하는 회의를 중시했고, 국무회의는 잘 저희들이 떠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청와대 수보회의 했다는 얘기는 잘 떠올라도 왜 그랬을까요? 국무회의가 더 중요한 것인데 청와대 비서관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는 조용히 보이지 않게 하고 국무회의가 국민들이 보이는데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장차관이 보이지 않는 거죠. 국무총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무회의보다 청와대 비서들과 하는 회의를 중시했고 기자회견도 거의 안 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기자를 두려워서 안 했는지 기자들이 싫어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자회견도 거의 하지 않았다는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대통령이 내려야 하는 중요한 결정도 회피하거나 다른 데로 떠넘기는 듯이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적폐청산을 내세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미래지향서일 수 없고 그나마 반대자를 잡아 넣었을 뿐 정작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유명 연예인 만나고 독립운동가 유골 송환이나 첨단 국방무기 실험처럼 모양새 나는 곳에는 얼굴이 보이고 정작 갈등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는 대통령이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원택 교수의 말입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강원택 교수의 말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도가 전례 없이 높은 비율로 유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리더십으로 당대 국민은 피곤했다. 결론이 나옵니다. 역사는 박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역사평가는 앞으로 상당히 박하게 내릴 것 같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사태를 방관적이고 무책임한 리더십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언론 바로 중재법이라는 겁니다. 소위 언론 중재법이 아니고 언론 재갈법이라고 그러죠. 언론의 자유에다가 꽉 재갈을 물리는 거. 세계에서 다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애초에 이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법부 소관이니까 법안 자체에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적절치 않다. 입법부 소관인 법안 자체에 대해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아니 언론의 자유가 침탈당하는 그런 법인데 그걸 강행하겠다는데 청와대에서 입법부 소관이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식의 적절치 않다 우리가 언급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대통령이 되려면 말이죠.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위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을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 국민의 가장 자유권, 언론의 자유가 침탈되는 법을 하는데 청와대가 모른다? 그거 누가 믿습니까? 청와대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과연 누가 통치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과연 누가 이렇게 통치를 할까? 한국 정치에서 언제부터 집권당이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법안 다루고 한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큰데 무소불위의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자기 뜻과 맞지 않은 법안을 집권당이 함부로 처리하는 것을 소 닭 보듯이 이렇게 놔둘 수 있습니까? 놔뒀습니까? 언제 놔둔 사람 있습니까? 미국과 달리 한국 정치 체제에서 대통령은 법안 거부권도 있고 또 법안 제출권까지 있습니다. 미국은 없습니다. 그게. 입법 과정이 전적으로 입법부 소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권이 있잖아요. 법안 딱 나오면 거부, 또 법안 제출권도 있잖아요. 입법 과정이 전적으로 입법부 소관이라고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미국에서도 없는 권한을 갖다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법안은요. 대통령이 소속당 지도부라든가 필요하다면 야당 지도부와도 긴밀히 사전 협의를 거치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법안 처리에 앞서 당정협의회라는 제도까지 그런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빠질 테니까 집권당이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입법부에서 알아서 그 법을 처리하라는 바로 그러한 식은 대통령의 무능력이라든가
또는 무책임이라든가 둘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강원택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부 교수입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빠질 테니까 집권당이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입법부에서 알아서 그 법을 처리하라는 것. 이거는 대통령의 무능 아니면 무책임 둘 중에 하나라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문 대통령은 또 이런 얘기를 한마디 탁 꺼냅니다. 이런저런 문제제기가 있으니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임기 후반 대통령의 국정 주도권이나 장악력이 약해져서 대통령의 뜻이 집권당에 무시당하기 때문이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문 대통령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을 강하게 이 강원택 교수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정치학부 교수입니다. 대통령이 전국을 주도 안 하고 뒤편에 물러서 있으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위와 권력은 호가호위하는 아랫사람들에게 이용되어 온 것 같다는 것입니다. 상식보다는 오기처럼 느껴진 각종 정책 추진, 도를 넘어서는 각종 자리 나눔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이 모르거나 방관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딱 규정합니다. 결국 돌이켜보면은 문 대통령이 통치에 정치에 적합하지 않는 인물이 아닌가라고 이 강원택 교수는 무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돌이켜보니까 통치를 한다든가 정치에 적합하지 않는 인물을 대통령에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애당초에 정치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고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던 문 대통령인데 경험도 준비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떠밀려 그 자리까지 간 셈이라고 이 강원택 교수는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정확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도 준비도 충분치 않았지만 떠밀려 그 자리까지 간 셈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 모임에서는 자연히 차기 대선 후보들로 옮아갔는데 여기서도 별로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이런 대통령제 계속해야 하냐? 하고 질문했다. 이런 대통령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제가 계속돼야 하느냐? 다들 고개를 끄덕거렸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해하는 모습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서울대학교 정치학부 교수인 강원택 교수, 상당히 냉철한 정치학부 교수라고 이름이 있는 강원택 교수가 쓴 칼럼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석 모임에서 화제가 된 차기 대선 주자들 옮아갔지만 별로 말이 없었다는 거.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이런 대통령제 계속돼야 되냐? 다들 고개는 끄덕거렸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막막해한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업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는 이 제목의 글. 문재인 5년의 제목은 업적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이 글은 결국은 좋지 않은 부분은 떠올라도 좋은 부분은 안 떠오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복잡한 대선판에 요동이 시작이 또 많이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굳건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는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우리의 헌법을 수호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단일 대우로, 원팀으로. 네. 내일 대한민국의 승리의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